안녕하세요, 원성입니다. 오늘은 분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 살면서 종종 겪게 되죠. 특히 아마도 안 겪는 사람이 없겠죠. 대부분은 먹고 살면서 일터에서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연인끼리도 분노의 감정이 계속 생기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결론에 하나 이르렀어요. 어떤 결론이었냐면은, 분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노는 예측 불가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배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 내 애인이, 연인이, 또는 뭐 부인이, 뭐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웠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분노를 야기시키겠죠. 그런 경우에는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치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예측이 가능한 분노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사람들을 잘 믿는 편입니다. 최대한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도 많이 봐왔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저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저도 또 다른 누군가를 실망시키게 되고, 이게 순환되는 거죠. 한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나 역시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런 거예요.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건데, 근데 저는 이럴 때 사실 예전에는 참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었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분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것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황이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면은 누군가 나한테 배신을 하고, 아니면 나와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는 상황이 와도 뭐 그냥 쟤는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똥 밟았네 생각하고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이면은 그게 똥 밟았네가 아니라 무슨 정화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노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대상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또는 내가 처한 이런 온갖 주변 것들에 대한 분노가 서로가 서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가 엮여 있는 상황이 되면은 분노도 분노지만 그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나 괴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부부라는 그런
결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부는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근데 피 터지게 뭔가 막 싸우고 났을 때도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각방 써가지고 이제 자는 거, 자신만의 공간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 그 둘 다에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후회도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저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왜 내가 뭐 사고를 쳐서, 왜 내가, 온갖 이유들도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분노의 이유들이 또 생기겠죠. 그 분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제 과거의 어떤 수많은 사건들까지 연결된 안 좋은 기억들을 이끌어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을 미리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걸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거에 넉넉하리만치 준비되는 상황은 쉽게 만들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한계치를 두고 있어요. 이제는 한계, 역치인 거죠. 약속을 어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어기는가, 어떤 식으로 어겨왔는가, 어기고 나서의 태도는 어땠는가,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일종의 미봉책인 거죠. 미봉책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더 나은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정교해져야 되고, 더욱 다각화가 돼야 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의 시간적, 물질적 그런 여유가 또 있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강인해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물론 이런 준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상황에서 평온하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B2B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러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B2B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스트레스 양과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의 양도 너무 커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은 최대한 체급을 키우려고 하죠. 투자라는 이름으로요. 자본이 넉넉하면 이제 대마불사의 그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점점점.
근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괴로움을 느껴야 되죠. 우리 비즈니스맨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다. 예전에 그 영국의 총리일 거예요. 영국의 총리가 히틀러랑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근데 히틀러가 이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영국 총리한테. 우리 이제 전쟁 안 할 거다. 평화하자, 평화.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가 써준 종이 한 장을 이제 손에 쥐고서 영국 총리가 비행기에 타고 이제 영국에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종이를 막 흔듭니다. 자신이 해냈다. 평화를 이끌어냈다. 유럽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를 이끌어냈다. 근데 결말은 모두들 알죠. 평화는 없었고 히틀러는 배신하고 공격했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로는 얘 무조건 이거 어떻게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뭐 전쟁처럼 보자까지는 아닌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응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넷플릭스가 제가 책에서, 지금 저쪽에 있는 책에서 봤는데, 그때 넷플릭스 조직 문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퇴사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본대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퇴사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요.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문제점인 걸로 보이냐? 그럼 이제 실토하는 거죠. 어떤 HR 부서에 누구가 자기 쪽 사람들만 끌어올려서 회사를 그냥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 아마 거기서부터 문제가 펼쳐질 거다라고 누군가 쓰게 된다면 상부까지 그런 내용들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내 정치가 심해지면서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안에서부터 썩어서. 그래서 저는 바꿔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천재지변 이런 걸 제외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다니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퇴직해야 되는 경우, 바로 삶의 적색등이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응 못하잖아요. 대응 못하죠.
소위 말해서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근데 하물며 직장인도 그런데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임원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겠죠. 전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제 자신한테 좀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분노였는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분노였는가. 만약에 예측 가능한 거였으면은 넌 지금 분노를 느낄 자격도 없다. 전 스스로한테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유사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거울을 보면서 좀 토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15분쯤 했으려나 10분쯤 했으려나. 좀 분노를 토로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것 역시 예측 가능한 분노고, 그리고 내가 대응하지 못한, 안 한 분노다. 이건 나의 실패다. 나의 실패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점점점 정교해지고 내가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그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 그만큼 더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만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라고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협을 미리 판단하고 그 위협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분노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은 아마 그건 분명 두 종류일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 또는 예측 불가능한 것.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대부분 단순히 그런 특정인에 대한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 아마 복합적이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결과물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오랫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그 과정과 추세를 보아해서 그 다음 주기의 분노도 예측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니까요. 부부싸움을 한다? 어떤 이슈로?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싸우겠죠. 그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연인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다 예측 가능하죠.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부모님은 화를 낸다. 난 그것 가지고 싸운다. 누구 한 명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분노 과정이겠죠. 전 그런 면에서 그걸 감정으로만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삶에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파도로 보고 그 파도를 견뎌낼 배를 만들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한 생각이, 제 생각을 좀 공유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좀 더 생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